안녕하세요. 오늘은 카렌스 냉각수가 막 새가지고 어디서 새느냐, 라디에이터를 오늘 교환하는 걸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제 점심을 먹었습니다. 그래서 배가 부른데요. 배부르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. 하여튼 배가 부르고 봐야 됩니다. 여러분도 식사 때 제대로 식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 카렌스 라디에이터 이제 교환을 하는데,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카바가 하나 있어요. 카바를 떼고 나면 여기 이제 볼트, 라디에이터 고정시키는 볼트가 양쪽에 저렇게 두 개 있습니다. 저걸 이제 풀어내고, 그 다음 이제 뒤에 보면 팬이 있어요. 냉각 팬. 냉각 팬이 저렇게 있습니다. 냉각 팬을 푸는 데는 여기 보면 또 10mm 짜리 볼트가 양쪽에 이렇게 두 개 있고, 그 다음 하단에는 저렇게 라디에이터에 탁 끼워 넣을 수 있도록, 밑으로 딱 누르면 딱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디귿자 발이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 디귿자 홈 속으로 집어 넣으면 다 들어가는데, 양쪽 다 동일합니다. 저기 하단에, 여기도 저 하단에 저렇게 끼워 넣을 수 있게 눌러버리면 팬이 자동으로 꽂힙니다. 네. 자,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이제 커넥터, 팬을 돌려주는 커넥터를 탈거하고, 그 다음 이렇게 보면 라디에이터는 지금 신품으로 교환을 했어요. 교환했는데 주로 어디에 터지느냐, 터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. 뭐 가운데 뻥 뚫어져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. 왜? 주행을 하다 보면 돌멩이 같은 거 피어 가지고 그래서 터질 수도 있겠죠.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 사이드 모서리 이런데 이렇게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이렇게 붙는 접착 부분, 저런 부분에 이제 주로 셉니다. 이렇게 쭉 보면 좌우에 똑같습니다. 저렇게 접착을 해놓은 알루미늄과 쇠, 이게 항상 수축되고 이완되고 뭐 그런 작용을 반복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터지죠. 저렇게 돼 있고요. 저 하단에 이렇게 보면 지금 팬에 저 붙어 있는 저거 보이죠? 네, 저게 뭐냐면요, 팬 저항입니다. 저 저항이 오래돼서 나가면 팬이 돌지 않죠. 팬이 안 돌면은 냉각을 못 시켜 주잖아요. 그래서 저 팬이 항상 이제 온도가 고온이 되면 돌아가서 90 몇 도 정도 되면 이제 ECU에서 신호를 줘 가지고 돌게 합니다. 돌아가면 이 바람이 저 라디에이터 코어를 지나가면서 이제 냉각수를 시켜주게 되는데, 그렇게 시켜지면 자동으로 또 꺼집니다. 그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, 주행 중에는. 네,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할 때 보통 이제 상단 하우징, 그래서 참 상단에 있는 라바 호스, 그리고 이 호스, 네, 이 상단입니다. 상단이 라디에이터에 저기 상단에 저기 물리게 되고요. 이쪽에 체결이 되고, 하단에는 지금 저기 보면 하단에 저기 큰 파이프, 큰 호수 하나 지금 집게로 지금 물려져 있습니다. 밴드 가지고, 클립 밴드 가지고 이제 물어놨는데, 저거 제거하고, 그 다음에 보면 옆에 여기 파이프 보이죠? 이 파이프, 이 아래쪽에 또 파이프 있고요. 저 파이프들은 뭐냐 하면은 여기 바로 이쪽이 미션입니다. 미션 쪽에 있는 미션 오일이 온도가 몇백 도 올라가잖아요. 올라가면 그 온도를 미션 오일을 쿨러로 보냅니다. 쿨러에서 이제 식혀주는데,
이쪽 모서리들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미션 오일을 식혀주는 쿨러가 거기 같이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쪽에 온 이제 미션 오일이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내려간 거는 다시 미션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, 식어봐야 100도 이상입니다. 식어봐야 100도 이상. 그래서 미션 오일이 왜 색깔을 보느냐, 고온에 항상 시달리기 때문에 이 미션 오일은 고온 속에서 점도가 떨어지고 색상이 변하고 그럼 제 기능을 못해서 미션이 망가지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 미션 오일을 주기적으로 잘 갈아주는 거, 그 습관을 들여야 바로 미션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수명이 짧은 이유들은 다 열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, 엔진이 이렇게 온도가 막 참 폭발하고 그러면은 뭐 얼마나 높은 온도로 올라가겠습니까? 거의 1000도 가깝게 올라가겠죠, 뭐 폭발 때는. 그런데 그게 냉각수가 전체 순환하면서 식혀주는 건데, 이 냉각수도 비중을 잘 맞춰야 됩니다. 냉각수 이제 라디에이터 작업하면 비중을 이렇게 맞춰주는데, 이건 또 비중계 가지고 잘 재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비중계예요. 비중계 요 앞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 속에 이제 몇 도가 되는지 여기에 냉각수 비중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. 근데 원액은 50 넘어요. 50 넘는 거는 뭐 러시아 아주 저 극지방에 이런데 항상 영하 40도 이렇게 도는데 그런 지방에서 원액을 쓰는 거고, 각 지역 나라마다 그 평균 온도에 따라서 이걸 이제 비중을 맞춰줘야 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영하 16도, 17도, 저기 그 강원도 쪽에 온도 많이 내려가는 그런 쪽에는, 갑자기 내려가는 쪽에는 한 25도 이런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 맞게, 그래서 뭐 이런, 여기는 인천입니다만 이쪽 지역에 이렇게 주로 운행되는 이런 차들은 20에 맞춰주면 됩니다, 비중을. 그러면 뭐 20도 넘어, 영하 20도 넘어가지 않으면 되잖아요. 그래서 영하 한 15, 6도 정도 돌고 그런 지역에는 그렇게 맞춰주면 됩니다. 그런데 좀 뭐 이렇게 이쪽 저쪽 지역을 왔다 갔다 한다, 이렇게 할 때 강원도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럴 때는 경기 북부 지역 뭐 이런 쪽에는 추우니까 이걸 갖다가 비중을 한 25쯤 이렇게 맞춰주면 좋죠. 그 엔진이 비중을 왜 맞추느냐, 비중이 높으면 물순환이 느려져요. 비중이 낮으면 물순환이 빨라집니다. 원래는 순수한 물이 비중이 가볍죠. 그래서 물로 가지고 넣으면 되는데, 물만 넣으면은 부식이 오잖아요. 그래서 이 냉각수 속에는 부식 방지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아주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 여기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부동액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. 그걸 잊지 마시고요. 일반 뭐 지하수 이런 거 사면 녹 금방, 그런 거 넣으면 녹 금방 쓸어버립니다. 수돗물과 그리고 이 냉각수 원액 이걸 해가지고 저 비중계로 맞춰서 넣으면 되는데, 왜 비중을 낮춰주느냐, 이 엔진이 조각조각 파츠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들이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. 실리콘으로 결합하고 또는 이제 가스켓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그런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, 그런 게 항상 여러분 90도에 유지되는 차와 항상 100도에 운행되는 차와 수명이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? 1, 2도에도 차이가 나는데 참 이 온도가 이 차량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. 거의 대부분 고장들은 누유나 누수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 온도가 이제 고장나게 만드는 거죠.
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. 어떤 차는 뭐 10년, 20년 타도 괜찮은데 내 차는 왜 이렇게 수명이 짧지? 왜 이렇게 벌써 누유가 되고 누수가 되지? 이런 차량들, 저 비중을 안 맞춰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항상 낮은 온도에 차량이 엔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, 그게 바로 정비사의 몫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 차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가까운 정비소에 가 보세요. 이렇게 카센터에 가면 다 알려줍니다. 거기 맞게 해줍니다. 그래서 이 부동액은 최소한 3년을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. 많이 운행이 잦은 차들은 1년에 한 번씩 교환해야 됩니다. 그렇게 교환을 해주면 이 안에 있는 히터도 오랫동안 안 갈면 코어가 막힙니다. 그러면은 히터 난방이 안 돼서 겨울에 춥지요. 그거 고장 고치려면 교환하려면 대시보드 다 떼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동액을 철저하게 잘 갈아줘야 됩니다. 네. 자,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이 라디에이터 교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저 라디에이터가 역할이 뭐 터지지 않았다고가 아니라 오래되면 그냥 교환 좀 하세요. 왜? 거기 물순환도 좋게 하고 이렇게 그 미션의 오일도 빨리 식혀주고, 그래서 미션과 엔진에 골고루 좋습니다. 오랫동안 뭐 이렇게 터질 때까지 사용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보고 먼지가 많이 끼어 있다, 그러면 그때 교환하십시오. 너무 저 사람 좀 너무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정답입니다. 교환하시는 게 정답이에요. 그래서 뭐 큰 돈 안 들어가니까 해줌으로 해서 이런저런 고장률을 줄이는 거, 그것도 하나의 돈 버는 방법이거든요. 예, 여기까지 포스팅 하겠습니다. 여기는